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잘 따라오고 있으니 이제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중에서 이제 민법을 통해서 그 많은 어떤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민법이라고 하는 방대한 과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또 입문 단계를 넘어서면은 욕심들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자신은 원래 민법의 최고 강사였어요. 그리고 민법전을 전부 외우고 통달한 사람이다. 그렇게 많은 얘기를 들었었고, 지금은 이제 실무에 전념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사무실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민법을 나누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민법 강의를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저로서는 아주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죠. 과거에 시사 강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마음가짐을 함께 나눴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물건, 제4장 물건, 그리고 법률행위, 그 다음 의사표시,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겠습니다. 자, 전문들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은 동네예요. 그렇지만 일단은 98조부터 102조까지 물건, 그 다음 103조부터 106조까지 법률행위, 그 다음 107조부터 113조까지 법률행위의 구성 요소로서의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들을 이 파트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경민 청계 승제 은주를 이렇게 등장인물로 해서 간략한 사례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민법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98조부터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물건이란 게 이렇다 이거죠. 본법에서, 민법에서 물건이라 하는 거, 전 유체물, 형체가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자연력인데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해요. 물건의 요소는 이제 교과서에서는 유체성, 그 다음에 관리 가능성, 그 다음에 외계의 일부, 그 다음에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9조. 부동산 동산. 1.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2.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동산이라는 것을 잘 알잖아요. 이게 물건의 종류예요. 물건의 종류에는 부동산과 동산이 있다. 부동산은 뭐냐? 부자는 동은 뭐예요? 움직일 동이거든요. 움직이지 않는 거, 이런 뜻이거든요. 부동산이라 하는 것은. 근데 그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하고 땅 위에 있는 정착되어 있는 물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땅도 하나의 물건이고 땅 위에 정착된 것도 물건이에요. 땅 위에 정착되어 있는 것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건물이죠. 건물이 있고, 그러면 땅과 건물은 우리 한국에서는 두 개의 물건이 되죠. 알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땅 위에 있는 나무나 나무들, 그 다음에 농작물은 땅하고 별개의 독립된 물건이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럼 나무나 나무들, 농작물은 땅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독립된 물건은 아니죠. 독립된 물건은 아니란 말은 땅하고 별개로 사고팔고 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만 이것도 사람들의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민이가 땅을 소유하는데 땅 위에 있는 나무나 나무들, 그 다음에 농작물이 있어요. 그것들은 땅은 안 팔고 그것들만 팔고 싶어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명인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명백히 인식하시는 방법. 나무나 나무들에 이제 표차를 세워놓고 유경민 이런 식으로 소유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은주가 샀다 하면은
정은주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표차를 바꾸는 방법으로 나무나 나무들에 대해서 물권 변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농작물, 벼보리, 채소, 양파, 마늘, 고추 이런 농작물은 또 별개로 봐요. 알겠습니까? 왜? 나무나 나무들은 그것을 심어놓고 식목일이나 와가지고 관리하고 그러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농부가 아닌 이상. 그런데 버버리 채소, 양파, 마늘, 고추 이런 것들은 농작물이잖아요. 하기 때문에 부단한 관리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기 때문에 농부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따라서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성숙한 농작물에 대해서는 독립된 소유권을 인정해 줘요. 남의 땅에서 경작했다 하더라도. 웃기죠? 위법하게 경작했다 하더라도 경작자의 소유다라는 게 활력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항에서 부동산 위의 물건 동산이들이 나와있죠. 그 다음에 이제 했죠. 주물, 종물 1항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족하게 할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이게 종물의 정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게 종물이다. 뭐가? 부속물은 종물이다. 어떤 부속물? 그게 이제 수식어잖아요. 물건의 소유자가, 주물의 소유자가, 주물 종물 개념이잖아요. 주물의 소유자가 그 주물의 상용, 계속적인 이용에 이바지하게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법령화 어렵죠.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 주물의 소유자가 가지는 다른 물건을 부속시켰어. 부속했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붙여놨다는 이야기 아니고 넣다 뺐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성이 있는 것을 말해요. 배와 노, 주택과 광, 뭐 이런 관계에 있는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종물이라고 말하고, 이런 종물 개념을 두는 이유는 이 항 때문에 그렇죠. 종물은 주물을 항상 그 도와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주물을 처분하면은 종물도 따라가는 걸로 정했어요. 이 항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2항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릅니다. 주물만 따로, 종물만 따로 판다라고 하는 약정이 있으면 그게 따르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주된 그 물건을 팔면은 종된 물건도 파는 걸로 치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논리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사이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그것은 추후에 배울 내용 같아요. 그 다음에 101조가 과실이 나와 있어요. 머물과 과실의 개념인데 101조 한번 읽어 주십시오. 천연과실, 법정과실 1항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그렇게 정리를 두고 있잖아요. 물건의 용법, 사용 방법에 의해서 떼내는 산출물, 그 나오는 것들은 천연과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실을 나오게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물이라고 불러. 원물이라는 개념이 여기 쓰여 있지는 않잖아요. 원물과 과실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을 천연과실이다 이거지. 천연과실. 물건의 사용 방법에 의해서 수취하는 산출물. 예컨대 양에서 나오는 양털.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돼지를 이제 식용으로 할 때 돼지에서 나오는 새끼 돼지. 이런 것들이 바로 그렇고, 사과나무에서 나오는 사과. 이런 것들이 천연과실이라는 겁니다. 사과나무는 어떻다? 사과를 키우려고 하는 거, 사과를 열게 하려고 하는 거죠. 또 돼지의 사용 방법은 뭐야? 새끼를 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항.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 과실로 한다. 예, 좋습니다. 물건의 사용 대가요. 물건의 사용 대가.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 그러면 여기서 물건에 대해서 경민이가 땅을 가지고 있어요. 땅을 놀릴 수가 없어가지고 은주한테 땅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그 빌려주면서 뭘 받아요? 대가가 뭐예요? 땅에 대한 대가를 뭐라고 부르죠? 지료라고 부르지.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거, 경민이가 아파트 가지고 있어. 임대를 해줘. 그럼 거기서 월세 받죠? 차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료와 차임, 이런 것들은 뭐라고? 법정과실이라고. 그리고 내가 유정 변호사가 1,000만 원을 은주한테 빌려줬어요.
그럼 매달 이자로 한 월 일부 달라 이렇게 할 때 1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은 뭐가 되겠어요? 그것도 사용 대가, 법정 과실. 법정 과실 종류에는 어떻다? 차임, 지료, 뭐 이자 등등이 있죠.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돼요. 2항 됐고 102조 1항 한번 읽어보세요. 102조 과실의 취득 1항 천연 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그렇죠. 원물이 나오네요. 여기서 원물로부터 천연 과실의 그 소유자는 누가 되느냐 이거지. 나 사과나무에서 경민이 사과나무 가지고 있어. 사과나무에서 나오는 사과는 누구 거다? 경민 거단 말이야.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 이를 수취한이 아니라 수취할 수 있는 그것을 사과를 뭐랄까 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소유자가 딸 수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2항 법정 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의미 있는 내용이죠. 법정 과실의 귀속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예컨대 뭐랄까 은주한테 경민이가 1억을 빌려줬어요. 1년 동안. 그 매달 이제 그 일부씩 뭐랄까 100만 원이잖아요. 그것은. 자, 그러면은 1년 동안 빌려주고 했기 때문에 1년간은 경민이가 100만 원 곱하기 12,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존속기간 다음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일수잖아, 일수. 그러면은 은주가 그 전에 이제 그 돈을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경민이도 합의했어. 6달만 사용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야기야. 그러면 어떻다고? 이렇게 6개월분만 받는 거죠. 근데 5개월 한 15일경에 또 그 은주가 갚겠대요. 합의를 했다고. 그러면 15일분 알겠어요? 5개월하고 15일분이지 뭐 6달이다 뭐 달달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일수라는 이야기야. 일수. 그래서 이게 이제 물건인데 물건에서 하여간 그 땅 위에 있는 건물과 땅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내 땅에서 내가 내 집을 갖고 있다 하면은 별 문제가 없지. 건물 사용에 있어서. 근데 내 땅에서 내가 이제 경민이가 땅 주인인데 은주가 땅을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 권리 없이 사용한다면 무단 사용이라 하죠. 그럼 그 불법 점유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건물 경민이가 철거해 달라 하면은 은주는 그에 관한 권리 내지 권원이 없지. 그러니까 철거 당해. 그간 사용한 이득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고. 그러면 기타 이제 은주가 경민 땅을 이용하는 다른 이제 정상적인 방법에는 또 뭐가 있을까? 이것이 이제 물권적인 형태로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뭡니까? 그게 이제 지상권, 또 전세권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은 물권법의 영역이고 채권적인 형태로 이용하는 것은 돈 주고 사용하는 사용대차, 임대차, 그 다음에 돈 안 주고 그냥 공짜로 사용하는 사용대차 이런 개념들이 채권법에 나오는데 결국 이제 이것은 땅하고 집의 이런 땅의 이용 관계에서 비롯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5장 법률행위 총칙 나오죠. 103조부터 106조까지 한번 봅시다. 103조를 한번 읽어보세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네. 그 다음에 104조를 내가 읽어보면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에 이룬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법률행위라고 하는 게 뭐예요? 행위라는 말은 알겠죠. 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하는 거야. 또 법인에서는 대표자가 하는 거고 이사가 하는 거고 이사가 했을 때 그게 법인에게 귀속이 된다는 거지. 근데 자, 그러면 사람의 행위에는 법률 행위가 있고 불법 행위가 있고 사실 행위가 있어요. 은주가 청소를 열심히 하네. 사실 행위. 관리하는 거죠. 잘 관리하는 거. 임대하는 것도 관리야. 그러니까 사실 행위, 관리 행위에는 사실 행위도 있고 법률 행위도 있어요. 임대는 의사표시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죠. 그리고 불법 행위.
은주가 그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경민한테 사고를 냈어. 이것은 어때요? 불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은주하고 나하고 돈을 빌리고 또 빌려주고 하는 거, 은주의 머릿속의 생각을 표현하고 나도 내 머릿속의 생각을 표현하는, 그래가지고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면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그 계약도 하나의 법률행위 내용 중에 하나예요. 종류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야. 근데 하나의 법률행위, 하나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은주가 나한테 돈을 1,0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채무 면제, 채권 포기하겠다 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전부 다 그런 이런 것들이 효력이 있으려면은 의사와 표시가 제대로 돼야 되고 내용도 적절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법은 다 저력을 해줘요. 그 당사자의 의사의 내용과 표시의 내용대로.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의사표시 107조 2항에서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설령 거기서 배우는 것은 의사와 표시의 일치가 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건가? 효력을 부인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좀 이따 배우고, 여기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이러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103점 읽어보세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렇지. 이건 저력을 못 해준단 말이에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해요. 둘이. 그럼 이게 이제 법에서는 뭐라 하냐면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그 다음에 또 뭐 윤리 질서에 반하는 행위,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한 행위, 생존에 뭐 기초되는 재산의 처분 행위, 지나치게 사형적인 도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것이 나와요, 교과서에. 그러니까 이것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어떤 그런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법은 이에 저력하지를 않는다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조항이야. 일반 조항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조항인데, 무효를 한다는 의미는 결국은 효력이 없다라는 거니까 당사자가 어떻게 뭐 사고 팔고 하는 계약을 했다든지 기타 뭐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도박자금 빌려주고 빌리는 그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행하기 전에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에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은 또 도박자금 줘가지고는 못 돌려받는다 이런 말도 좀 우리가 사회에서 좀 들은 적이 있잖아요. 그것은 불법 원인 급여다 해가지고 103조와 쌍두마차에 있는 746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104조 한번 보시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네, 그렇죠. 뭐 웬만하면은 뭐 그 은주와 그 경민하고의 그 의사표시가 정상적이고, 의사표시 내용이 또 서로 간 합치되면은 계약이 돼서 그 계약의 내용대로 그대로 인정하면 되겠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적 자치를 실현한다라는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당사자, 은주가 경민한테 은주가 가진 땅을 한 1억 상당의 땅을 3천만 원에 팔았어. 왜? 돈이 궁해서. 왜? 엄마가 아파서. 이랬을 때는 이것을 무효로 한다라고 할 필요가 있죠. 또 은주가 경솔하고 경험이 없어. 그 다음에 또 뭐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 해본 적이 없고 해서 이러한 셋 중 궁박한 상태, 엄마가 아프다, 그 다음에 경솔, 무경험, 이러한 상태에서 거래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효가 된다 해서 은주가 이행하기 전에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했다라면은 돌려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요건을 입증을 하면은. 그래서 무효라는 것이 이제 2개 나와 있고요. 105조 한번 읽어보십시오. 임의 규정,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조금 길긴 하죠. 일단은 103조와 똑같은 게 뭐예요?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의 관계, 이거죠. 공서양속이라고 불러요, 저것을. 관계 없는 규정, 관계 있는 규정은 아니야. 사회 질서와 관계 있는 것은 당사자가 경민하고 은주하고 그 거래를 할 때 그 규정의 내용을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라야 돼. 안 따르면 무효가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민법에는 수많은 의무 규정이 있어요. 은주하고 경민하고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정하지 않은 사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에.
그럴 때는 임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관계없는 사항,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했어. 임의 규정이 있거든요. 그 채권법에 특히 많은 규정들이 있는데, 예컨대 뭐 은주가 경민한테 땅을 팔 때 은주가 해야 되는 등기 이행 의무와 경민이 지급해야 되는 계약 잔금 지급 의무, 그것은 동시 이행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536조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임의 규정이라고, 은주가 등기를 먼저 해주고 나서 한 달 후에 그 경민이 돈을 마련해서 갚겠다라고 하는 약정의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죠. 그런 것은 공서양속과 관계없는 당사자 간의 거래 관계에 불과한 거잖아요. 당사자 정해도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라고? 그 의사에 의한다. 그 의사란 건 뭐냐? 은주와 경민 간의 사후에 잔금을 경민이가 은주한테 지급한 약정의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106조. 사실인 관습.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잘 봐요. 거의 유사하잖아요. 105조하고. 자, 법에서 공서양속에 관계없는 규정, 임의 규정과, 자, 105조에서는 다른 관습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105조에서는 다른 의사지, 다른 약속들, 이건데 이것은 다른 사실인 관습, 관행이 있단 말이야. 관행이 있어.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다고 했을 때 은주하고 경민 사이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어. 관행에 의한다, 그 다음에 임의 규정에 의한다, 내 뜻에 의한다, 이런 게 없다고. 없을 때는 임의 규정과 관습 사이에서도 역시 뭐가 우선한다? 관습에 의한다 돼 있잖아요. 관행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관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관습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이런 관습이 굉장히 이제 굳혀져 가지고 일반인이 그것을 법으로 확신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관습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관습법은 법률이야, 법률과 같은 레벨이라고. 민법 1조에서 이제 법률이 없으면 관습에 의한다 해서 법 적용에 있어서는 후순위로 돼 있지만, 관습법은 사실은 관습과 달라서 이것은 뭐에 해당한다고? 법률적인 내용이라고. 그럼 관습법적인 내용으로 인정되는 그 민법상의 제도에는 뭐 지금 이제 오리엔테이션인데 물권법의 내용이 많아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명인 방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점을 유념을 합니다.